네,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이 됐을까 의심을 많이 품게 만들었던 뉴욕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심리 많이 불안했고 특히 장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들 사사시 또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흔들림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인 조정장 진입에 대해서 나스닥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핵심적인 포인트 먼저 좀 살펴주세요. 네, 어제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5, 26일에 연준의 FOMC 회의 경계감이 좀 지속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1%대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13.7% 급등을 했는데요.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했는데요. 제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견고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3.4%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작년 말 기준 약 70%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4년까지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GM과 포드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3월에 지금 50bp 금리 인상이 인플레 통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인플레를 통제하려면은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서둘러 통화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BMO 캐피탈은 현재 통화 정책은 1970년대 이후 가장 완화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의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종목의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치주의 아웃퍼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펄 증권에서는 S&P 500이 1분기에 4,2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기업들의 지금 EPS도 지금 EPS 추정치도 부풀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경기 순환주에서 경기 방어주로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고요. 설사 이제 S&P 500 지수가 10% 넘게 조정을 받아도 연준은 긴축 정책을 취소하면은 세 번째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실적들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언제 반등 좀 나올까 싶었는데 점점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차익 매물이 갑자기 나스닥 쪽 위주로 해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계속된 긴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한 경계감일까요? 지금? 맞습니다. 네. 연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열리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은 지금 계속적으로 경계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 쪽에서 조금 방향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바닥을 다질 것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가님께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가치주류의 쩐의 이동이 일단은 계속 되겠습니까? 시장이 불안할 동안에는요? 당분간은 좀 그럴 것으로 보는데 역시 네. 저도 항상 이제 마찬가지의 의견인데 결국에는 가치주도 어제 이제 다우지수도 똑같은 폭으로 빠진 거 보면은 별로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입니까? 최우선의 정책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 수익이 난 거는 미국 시장에서 챙겨야 되고 조금 예. 당분간 좀 관망하는 것이 좀 며칠 동안 좀 그게 좀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 위험을 안고 주식을 살 만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예.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이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장을 이기려고 굳이 없는 종목을 찾아서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금 포지션이 있는 분들의 여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당장 너무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들 팔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이실 것 같아요. 현금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좀 묻어나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조정장에 진입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나스닥 조정장 진입된 거 맞습니까? 전문가님? 이미
이미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진입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진입을 상태라고 했는데 그건 뭐 네. 이제 언론에서 이제는 이제 늦게 나온 거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보고 뭐 이미 진입했다고 네. 얘기했고 뭐 언론에서 나올 때는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조만간에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수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진국에서부터 금리 인상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저희가 외신에서도 그 영국의 물가를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BOE 쪽에서도 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선진국에서부터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가 가속화가 된다면 굉장히 크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영향이 막대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미 지금 유럽 쪽에서는 네. 금리 인상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같이 예전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같이 갔다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같이 가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국 측에서는 좀 더 이제 뭐 긴축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이 좀 제일 늦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의 폭과 횟수도 좀 더 강해져야 된다 좀 그런 측으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영향권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2달 전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 대비해서는 정확하게 10.7%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약세장에 이미 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면 현금으로 요거를 좀 바꿔서 챙겨 놓으시는 게 당분간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주가가 안 좋았어요. 간밤에 빠졌습니다. 뭐 점유율에 대한 우려감도 이런 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는 이제 기술적인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셨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네, 어제 대응하기도. 이제 $1,000 어제 무너졌죠. 네. 결국엔 무너졌는데 조금 이제 버티다가 그 동안에 이제 얼마 전에 시장에 뭐 나스닥도 많이 빠졌는데도 그나마 좀 선방을 하다가 어제 이제 그 빠진 걸로 보여가지고 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차트 모습은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어제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앞으로 뭐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점유율 확대를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했는데 뭐 전혀 이제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 그런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게 좀 다가온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만만한 주식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사서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을 좀 대해야지만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행주가 거의 다 대형주가 실적이 나온 상황이고 금리를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크레이머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거저나 다름없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를 썼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미국의 은행주는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JP 모건이나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로 되는 그러니까 은행업하고 빅4죠. 투자업하고 같이 나누어져 있는 네. 거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찰스 슈왑 같은 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증권회사예요. 그러니까 투자 부분하고 트레이딩 부분하고 이쪽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업은행 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짐 크레이머가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어제 모건 스탠리는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소폭 올라온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증권주라고 보면은 네. 결국에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면은 그쪽은 사면 안 되죠. 차라리 상업은행 파트를 같이 가지고 있는 JP 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제일 선호하는 웰스파고까지 웰스파고. 이쪽을 사야 된다고 저는 네, 보는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 인플레 구간입니다. 뭐 내가 포지션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어쨌든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덜 내가 불안한 주식, 내 마음을 조금 덜 지금 불편하게 하는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어떤 마진에 있어서의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업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 요거를 좀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프록터 앤 갬블의 네. 실적을 보고
조금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고 뭐 실적 잘 나왔습니다. 뭐 그런 이렇게 소비자 관련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IT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못지않게 20%대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전히 조금 아직까지는 뭐 가격 전가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지난 4분기 실적인데 이제 1분기 실적 나와봐야 되고 2분기 실적 앞으로 또 나와봐야 되고 올해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견조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좀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에버커 쪽에서는 간밤에 마진율이 좋은 기업으로 맥도날드하고 캐터필라를 또 꼽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전문가님 같은 맥락으로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가격을 이제 빅맥 가격을 올리고 올렸죠. 이제 그랬는데 네. 뭐 큰 폭으로 안 올리면은 큰 폭으로 안 올렸으니까 여전히 그래도 수요는 햄버거를 먹으려는 사람들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여전히 또 한 끼 식사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저렴해서. 캐터필라는 계속 미국 IB 쪽에서도 올해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뭐 그 의견에는 1.5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식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 인정을 같이 해주시네요. 네, 맥도날드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아무래도 업종에서 가장 뭐 대장주인 캐터필라 같은 종목들 마진율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구간에서는 확실히 있던 마진을 조금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업들 유리할 거라는 의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진정이 될까? 이제 하락세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뭐 뉴욕장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뭐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어제 공개 방송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빠진다고 해서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이 저는 2,850 밑에서는 주식을 좀 사고 그 다음에 2,950 넘어가면은 여전히 좀 주식을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이고요. 빠진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대신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를 것 같지만은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2,950 넘어가고 3,000선에 가까워지고 3,000 넘어가면은 주식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살 만한 매수 주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오른다고 해서 너무 또 낙관하지 말고 빠진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고 당분간은 이런 틀에서 2,850 밑에서는 주식 매수 그 다음에 2,950 넘어가서 3,000 가까이 오면 매도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그런 식의 그냥 포지션 조정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딱 100포인트 봐주셨어요. 네, 2,850에서 2,950 이 100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구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은 중립이라고 봐주셨고 그러면은 끌고 가는 매매가 유리하진 않겠어요? 지금 수익 나면은 빨리 챙기고 사고 팔고 계속해야 됩니까 트레이딩을? 예, 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 좋아도 섹터별로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는 뭐 30% 이상, 50% 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령 예를 들면 목표 수익률을 뭐 10%라도 팔아야 되고 뭐 15% 가면은 뭐 좋은 거고 네. 아니면은 뭐 10% 미만이라도 시장의 이상 신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가 막 흔들리고 뭐 종목들이 안 좋아지면은 조금 일정 부분 뭐 전부 매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좀 현금화를 해야 되고 좀 수익 챙기고 좀 그래야 될 것으로 올해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발빠르게 스피디한 대응 능력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나친 비관론자도 그리고 지나친 긍정론자도 되지 말자라는 부분이 가장 오늘 기억에 남는 전략의 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 잘 좀 관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이제 빅스텝에 대한 공포감은 다음 주 내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를 확인해야지만 조금 더 시장이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밤에는 3월에 아예 50bp를 올려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1월에 당장 금리 인상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좌불안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시방석 속에서 오늘 시장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짧게 시장 길이 조금 보시면서 민첩하게 오늘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